강유가람이라고 합니다. 아,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남이 담지 않으면 제가 담는다. 페미니스트로서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답답했던 나의 경험을 해석해줄 언어를 준 것이 고맙지만은 이제 개안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이고 되게 사는 게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. 네, 여자가 여자들을 돕더라고요. 2020년도 페미니스트들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이태원을 연출한 강유가람이라고 합니다. 미군 달러가 이태원을 지배했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태원에서 살고 계시는 세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. 그래서 이 세 여자분들이 이제 미군 대상의 유흥산업에 종사를 하셨었고 그 당시의 기억과 그리고 지금의 힙한 이태원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언과 또 다양한 이태원의 풍광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. 네, 용산 참사가 있고 나서 그 공간을 좀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워크숍을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기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에서 굉장히 첨예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왜 이렇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의 근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여성주의적으로 좀 보자. 그래서 이제 남일당에서부터 후커힐까지 소위 말하는 후커힐까지 걸어가는 워크숍을 했는데 이번 정류장은 이태원역입니다. This stop is 이태원 스테이션. 이 부흥부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이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많았겠죠. 술집이라든지 뭐 바, 클럽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던 뭐 여성들이라든지 그때 기지를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곳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구나. 이 공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뇌리에 남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친구가 지역에서 이제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나키라는 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. 그래서 인물을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기획이 본격화가 됐죠. 그래서 이태원의 이야기를 이 여성의 삶과 함께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. 장사는 안 해. 죽었다 깨라도. 한국 사람 장사는 여자들하고는 할 수 있어. 19살 때부터 놀았어요, 이태원에서. 남대문을 가도 이태원 입구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. 죽으나 사나 미국은 갔다 와야 된다. 응, 그래서 갔다 왔잖아. 후회는 없어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이 세 분의 여성분들이 다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융성한 땅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낙인 찍히거나 아니면 주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이제 기지촌에서 여성의 몸을 굉장히 이용하고 또 통제해왔던 역사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것과는 또 별개로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한 의지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편견이나 낙인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작품을 할 때 주로 이제 공간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. 제 첫 작품이 모래라는 작품인데 강남의 음마아파트라는 곳에서 재개발 예정지 곳에서 살아가는 저희 가족이 얼마나 그 재개발 때문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정주하지 못하고 하도 전학을 많이 다녀서 공간, 나만의 집, 그리고 나만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사실은 이제 주거 문제나 이런 곳에서 되게 소외되기도 하고 주변화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태원이라는 작업도 약간 재개발이라는 맥락을 좀 엮어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
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우리 이제 큰일 났다. 강남 아줌마 둘이서 뭐 나라 말아먹었다. 비선 실세도 여자였다라는 것이 그 당시 대중들의 분노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. 사실 이미 이렇게 터지려면 세월호 사태 때 터졌어야죠. 어떤 친구는 나 성추행 당했다. 그냥 시민의 한 명으로서 나갔었는데 그런 위협들을 당하고 이게 너무 피부에 와닿는 식으로 폭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외롭고 페미니스트들만 모이는 페미니스트 좀 만들까 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정국에서 그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그 촛불을 든 우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페미니스트들이 거기서 이제 페미존을 만들고 여성이 이런 변화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도 굉장히 2등 시민이 되는 경험을 토로를 하고 또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위주로 해서 담아낸 다큐멘터리인데요. 그래서 좀 젊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20대 페미니스트 분들 위주로 인터뷰를 해서 이 20대 페미니스트 분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로 각성을 했고 또 페미니즘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를 좀 담아내려고 한 작품입니다. 우리 학교에는 되게 멋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많았고 똑같이 집회를 해도 남자 선배들이 하는 얘기랑 그 언니가 하는 얘기 달랐어. 우리는 매일매일은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던 영페미니스트 분들의 현재를 따라간 이야기예요.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굉장히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페미니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뭘 하면서 살고 있을까. 그래서 일상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보고 싶어서 제가 제 지인들을 제 친구들을 약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고요. 페미니즘을 접하고 너무 재밌었어. 제가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 속에서 여성분들의 목소리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은 첫 작품에서 조연출로 참여할 때 그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왕자가 된 소녀들에서 이 여성분들의 존재를 내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약간 저한테도 좀 충격이었고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 스스로도 접하지 못했던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다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남이 담지 않으면 제가 담는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미투가 굉장히 한국 사회를 많이 바꿨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미투 이후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가해자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미투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사회적인 뭐 반작용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제 생존자분들이 적정하게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애프터 미투라는 컨셉으로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사회는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한 해에 만들어지는 독립영화,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실제로 개봉까지 갈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되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관문에 대한 이제 경쟁도 물론 되게 치열한 부분도 있고요. 네.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그동안 뭐 없어왔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작자로서 창작을 해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 대중에게 갈 수 있는 배급의 루트는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
지금 이제 여성 서사나 여성 창작자들에 대한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나 여성 관객층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. 네.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, 여성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나 아니면 저에게 일어났던 어떤 성폭력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, 페미니스트로서 살아야 내가 살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거 하게 되면서 각성한 것 같습니다. 네. 페미니스트로서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답답했던 나의 경험을 해석해줄 언어를 준 것이 고맙지만은 이제 개안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이고 되게 사는 게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자기를 너무 다그치지 말고 자기한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. 네, 여자가 여자들을 돕더라고요. 네, 그런 것이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